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사람들. 65세 이후 가난한 친구와 거리 두는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삶은 참 묘하게 변합니다. 예전엔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피어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지치고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괜스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느새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이 예민해진 걸까? 세상이 각박해진 걸까? 혹은 내가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변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선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구나 하고요. 김정자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소문난 국밥집 사장이었던 그녀는 지금은 소소한 월세와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지요. 그런 그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 박영숙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도시락을 함께 까먹고 신촌에서 데이트하다 서로 들켜 놀리던 추억까지 있는 피보다 진한 친구였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가족끼리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던 사이였죠. 20년이 넘도록 연락이 끊겼지만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만나네.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친구의 모습에 정자 씨도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뵀달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자주 만나 웃고 떠들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피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끊임없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도 몇 달째 밀렸어. 나는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어. 그리고는 말합니다. 넌 참 좋겠다, 정자야. 남편도 착하게 살다 갔고 아이들도 잘 됐잖아. 나는 팔자도 지질이고. 정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다 힘든 거야. 나도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그렇게 위로의 시간을 보내지만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끊임없이 한숨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자 씨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넌 팔자 좋다. 우리는 고속버스 비용도 부담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처럼 오래된 인연도 때로는 마음의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자 씨의 이야기는 나이듦과 인생의 진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타인이 아닌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가면 그녀는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어머, 또 새 옷이네. 명품이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시간과 돈이 있어야 보지. 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느새 영숙 씨는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날 찾아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영숙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정자 씨는 망설였지만 오랜 친구라는 말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의 학원비,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 또 그 다음 달에는 가스비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너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니? 그 말은 당연한 듯 반복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삶이 누군가의 비상금 ATM이 된 듯한 기분, 마음이 천근만근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각박한 걸까? 오래된 친구 하나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던 정자 씨는 밤낭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일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 말해봐. 그 순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사정을 들을 귀가 없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단지 필요한 존재였을 뿐 진정으로 위로받을 관계는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종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우울해됐지? 내가 너와 함께 웃던 시간이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어. 다음 날 그녀는 시장 한쪽에서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요가를 배우고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를 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요, 슬픈 사람을 위로하려고 내 마음을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웃는 게 그게 노년의 행복이에요. 이 이야기는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나 어려움을 핑계 삼아 당신의 삶을 당연하게 기대고 죄책감을 자극하며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이입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내 삶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이젠 그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관계는 소중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라도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용기 내어 선을 긋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진 씨는 오래된 친구 영희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친구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작은 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남편 바쁘다더라. 집에는 잘 들어오나? 마치 성공이 가정에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딸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명문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 심하더라. 수진 씨는 친구의 말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도 처음엔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선 신부의 배경을 들추며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안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수진 씨는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점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친구의 병문안은 정작 수진 씨를 위로하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듯 은근한 조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나이엔 건강이 최고야. 내가 말했잖아. 수진 씨는 점점 친구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다른 친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공을 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딸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아들의 회사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추억을 잃고 싶지만 점점 더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커졌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지만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있었나 봐.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우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친밀함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수진 씨가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해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녀의 최우선은 자신과 가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수진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추억은 소중하지만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한국 속담처럼 오래된 친구가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니다. 오래된 친구라 해도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멀리하라는 진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관계는 소중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라도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용기 내어 선을 긋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선택입니다. 수지 씨는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 최우선은 자신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진 씨에게 큰 깨달음은 명확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년이 되면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가장 우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라 해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에 질투나 시기를 느끼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만 그 반응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와 감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상처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진 씨가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듯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을 시도하려고 휴대폰을 열어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흐를수록,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는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각자의 삶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개인적인 실패로 느끼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로의 환경 변화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고 관계의 밀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같은 골목에서 공을 차고 고무줄 놀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환경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면 각자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마다 사는 수준도 관심사도 걸어가는 길도 달라지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와 경험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직장 생활에서 맺은 인연도 은퇴 후에는 자연히 소원해집니다. 일 때문에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와 취미도 줄어들며 친구를 사귀거나 자주 만날 필요성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괜히 마음만 상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을 넘으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관계에 더 이상 과도한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서적 선택 이론, 소시오-이모셔널 셀렉티비티 시어리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있지만 의욕이 줄고 사회활동은 점점 위축됩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숫자가 삶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부족하고 친구가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왕년에는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끼며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둘씩 사라져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많아집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말했듯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50을 넘기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며 오히려 자유롭고 깊은 있는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마음과 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소속과 연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속 의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미처 몰랐던 나 자신과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행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즐기는가?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중년들은 점차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이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출판하며 TV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버리는 법을 알게 되면 후회나 미련도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요 4가지 특징과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집착하기 쉽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상대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하며 그 과정에서 불만과 상처가 쌓입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만족할 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리고 상대가 선을 넘더라도 굳이 참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적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상황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순간, 나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면을 채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나 우울감으로 보내지 않고 독서, 명상, 취미활동 등으로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면 불필요한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면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일,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취미와 새로운 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도 자신을 즐겁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들은 친구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나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 속에 섞여 지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을까? 라며 확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참고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주변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옮깁니다. 작은 성공과 경험이 쌓일수록 내면은 단단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의 성취와 책임은 오롯이 내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나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나를 믿어보세요. 네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도 있는 법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은 희생하며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대인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둡니다. 굳이 노력하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하고 창조하며 발전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요. 받기만 하고 이용하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아파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알아주고 선물을 줘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고독과 함께 천천히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균형과 여유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과 몸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압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며 내면을 채워갑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도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기에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으로 채우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취미활동에 몰두하며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채우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과 안정감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성장과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자신의 내면을 채우며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취감을 스스로 만든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음을 알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독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고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찾게 될 자신과의 대화와 내면의 평화가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평온과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얼굴을 맞대고 웃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롭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독일의 철학자 폴 틀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 때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가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고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기준과 속도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필요 없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이 가볍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필요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입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보다 내 마음과 내 가족의 평온을 먼저 생각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운다면 후회 없는 삶,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진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소중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무리하게 남을 맞추거나 쓸데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과 친해지면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그 만남이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집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무거운 관계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현재의 내 삶과 내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삶을 사랑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불안이 아닌 평화로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인생 후반전에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순간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삶을 즐기고 나를 웃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이 후회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잊지 마세요. 인생 후반전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레 변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삶, 내 마음이 편안한 삶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만의 진정한 욕구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얻는 지혜와 자유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즐기기.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스스로를 돌보기. 필요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 되기. 진정한 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기.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와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훨씬 의미 있고 즐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 마음을 가슴에 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혼자 있는 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나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채우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지금 내 삶에 무거움을 주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기쁨과 응원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채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명상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가족의 행복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친구다.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 마음을 매일 품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성장과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인생 후반전은 훨씬 가볍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을 내가 사랑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며 평화를 선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